안녕하세요. 한의사 강영혁입니다. 여러분 혹시 상선약수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노자 도덕경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인데요. 직역하면 상선, 즉 최고의 선은 마치 약수, 물과 같다라는 말입니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서로 다투지 않고 모두가 꺼려하는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데 이런 미덕을 배울 필요 있다라는 말입니다. 어제까지 어느 계곡에서 흘러왔든지 물은 자신이 머물렀던 그 계곡을 자신의 소유라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오늘 흘러가고 있는 이 강 또한 자신의 것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묵묵히 또 다른 바다로 흘러갈 뿐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흘러왔던 길을 죄다 자신의 소유라 착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소유했던 것을 잃어버렸다라는 상실감이나 좌절감으로 고통스러워합니다. 이럴 때 다시 한번 내 마음에 묻고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애초부터 진짜 내 것이었던가를 말이죠. 과학고 1학년 학생 A군입니다. 첫 학기를 마무리할 즈음부터 우울증이 생겼습니다. 중학교 때까지 수제 소리만 듣던 A군이 고등학생이 된 뒤 갑자기 무기력하고 수업 내용도 머리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자해 충동까지 듭니다. A군은 매사에 짜증만 늘었습니다. 부모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안부 전화를 하는데 그게 너무 싫고 화가 나서 우울증이 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짜 원인은 뭘까요? 과학고 진학 후 성적 저하 때문이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성적 저하가 아닙니다. 등수만 달라진 거죠. 과학고는 잘 아시다시피 전국의 수재들만 갑니다. 그런데 막상 과학고에선 자신이 미리 예상했던 것보다 등수가 낮게 나온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말고사에 만회를 하려고 했는데도 뜻대로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자 과거에 A군이 갖고 있던 1등 타이틀에 대한 상실감과 앞으로도 1등을 하기가 힘들 거라는 좌절감에 휩싸인 거죠. 그런데 차분히 돌아봐야 합니다. 과연 A군의 수학, 영어 실력이 갑자기 퇴보한 것일까요? 아니면 전부 다 1등 하던 친구들 속에서 누구는 200등, 300등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과연 A군이 잃어버린 것은 뭘까요? A군이 그동안 머릿속에 저장해놨던 지식을 누가 다 훔쳐가 버린 걸까요? A군은 지금까지 1등만 해왔기에 앞으로도 어떤 상황에서도 늘 1등은 자기 것이어야 할까요? 애초에 1등이라는 타이틀은 잠시 내가 작은 계곡을 지나올 때 갖고 있었을 뿐 그것 또한 영원히 내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나보다 똑똑한 친구는 세상에 얼마든지 많지 않을까요? 내 것을 그렇다고 내 친구에게 빼앗긴 것도 아닙니다. 나는 나대로 내 실력껏 그대로 정진하면 그에 걸맞는 대학을 진학하면 그만인 거죠. 하지만 내 것을 빼앗겼다는 상실감만을 너무 크게 인식하다 보니 모든 걸 다 포기해버리고 싶어진 겁니다. 자, 이번에는 기면증으로 힘들어하는 재수생 B군입니다. 수능을 앞두고 치러진 두 번의 중요한 모의고사를 치르는데 갑자기 잠이 들어버립니다. 아니, 시험을 포기한 것도 아니고 이번 시험을 잘 봐서 기필코 좋은 대학을 가고 싶었던 B군에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전날 잠을 아예 못 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3교시를 치르는데 갑자기 졸려서 잠이 들었다 깨어보니까 시간이 거의 다 흘러가 버렸습니다. 이런 일이 한 번도 아니고 모의고사를 칠 때마다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원인은 의욕 과다였습니다. B군은 지난해 서울 소재 하위권 대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학은 성에 차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재수를 하면
성적이 오를 것이고, 그래서 올해는 최소한 서강대 정도는 갈 것이고 내심 고대도 기대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진학 지도 교사는 지금까지 성적을 감안해 볼 때 서울 소재 하위권 대학을 추천했다고 합니다. B군은 작년에 그 대학 정도는 갈 수 있었는데 내가 재수까지 했으면 그보다는 더 좋은 대학에 당연히 갈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마음이었던 거죠. 그런데 당장의 현실을 돌아보면 어떤가요? 결국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무의식이 강해지고 회피 심리가 강해진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중요한 시험 도중에 기면증이 생겨버린 거죠. 이때도 돌아봐야 할 것은 B군이 너무도 당연히 자신의 소유라고 여겼던 대목입니다. 재수를 하면 작년에 갈 수 있었던 대학보다 당연히 더 좋은 대학을 가야 한다는 것은 자기 혼자만의 착각이었던 거죠. 다음은 우울증으로 내원한 20대 청년 C군입니다. 그동안 좋은 스펙을 위해 차분히 잘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취업 재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울하고 무기력증에 빠져버렸습니다. 그 시점 전으로 분석을 해보니 같은 과 동기의 합격 소식을 듣고 마음의 동요가 일어났습니다. C군 입장에서는 자신보다 학점이나 스펙이 떨어지는 친구인데 자신은 떨어지고 그 친구가 먼저 합격한 거죠. 그것도 대학생들이 가장 선망하는 기업에 말이죠. C군 생각에는 당연히 내가 친구보다 더 좋은 기업에 더 빨리 취직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었던 겁니다. 자신은 좋은 스펙을 가졌으니 당연히 좋은 기업 합격증은 자신부터 먼저 차지해야 한다는 그런 착시 현상이었던 거죠. 그러나 이를 찬찬히 따져봐야 합니다. 과연 C군 생각대로 돼야 세상이 공평한 것일까요? C군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학교 다닐 때 내가 더 공부도 잘했는데 라며 내 동기나 친구가 잘 되는 걸 보면 배가 아프고 동시에 나는 뭘 했나 싶은 그런 우울감과 무기력증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억울한 생각마저 들죠. 그런데 조금 더 따져봐야 됩니다. 과연 내가 학교 성적이 조금 더 좋았다고 해서 졸업 이후에도 항상 그 사람보다 더 잘 나가야 하고 더 행복해야 하는 건지 말이죠. 이걸 우리는 어느 순간 너무 당연한 소유나 권리처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한때 공부를 잘한 건 공부를 잘한 겁니다. 그게 여러모로 유리하게 작용할 확률이 높다 뿐이지 매 상황에서 항상 성적대로 인생이 줄서기가 이루어지는 게 과연 공평한 것일까요? 초등학교 여교사인 D씨의 우울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만 보면 이상하게 짜증이 치밉니다. 같은 학교 동료 여교사 중에서 비슷한 연배의 여교사가 최근 외제차를 샀습니다. 동료 교사의 남편이 의사랍니다. D씨는 이때부터 우울해지기 시작합니다. 원래 외모로 보나 출신 대학으로 보나 어딜 봐도 D씨는 그 동료 교사보다는 꿀릴 게 없다라고 여겼답니다. 아이들을 지도하는 것도 자신이 훨씬 더 잘하는데 왜 나는 저 동료보다 못난 삶을 사나 싶었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결혼을 잘못해서 이 모양 이 꼴인가 보다 싶어서 괴로웠다고 합니다. C군이나 D씨의 사례 역시 누구라도 빠져들기 쉬운 함정이자 착시 현상입니다. 멀쩡히 나는 내 갈 길을 가면 되는데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에 휩싸이게 되는 거죠. 이때의 착시는 애초에 내 것이 아니었는데도 내 것인 것처럼 착각하는 데서 비롯되고 있는 겁니다. C군은 취업 스펙이 좋다고 자신이 더 좋은 기업에 취업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것처럼 여겼던 거죠. D씨는 학벌과 외모가 나으니 자신이 더 경제력이 있는 남편을 만나야 한다는 착각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당연히 자신이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 더 따지고 보면 애초에 모두 다 내 것이 아니었던 것뿐입니다. 결코 당연하지도 않다는 거죠. 나 혼자 당연히 내 것인 양 착각하고 있었고 그것이 현실대로 되지 않는다고 화가 난 것뿐이죠. 자, 다음은 음식만 먹으면 계속 토한다는 이 양의 사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위 내시경을 해보니까 역류성 식도염이 약간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이라며 식도염 약을 2달이나 먹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차도가 없고 음식을 제대로 못 먹고 토하니 계속 체중이 빠집니다. 단순히 위장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 원인에 의해 촉발되는 시민성 구토입니다. 출발은 남자친구와 헤어진 시점이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인물도 준수한 회계사였는데 또다시 연애를 해도 그만한 남자를 다시는 만나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결국 능력 있는 남자를 놓쳤으니 내가 큰 무언가를 상실했다는 좌절감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또한 애초에 내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 남자의 능력을 내 것처럼 착각했던 거죠. 결혼을 통해서 내 것이 되고 그 덕을 볼 생각이 있다 보니 큰 걸 놓쳤다라는 생각에 상실감이 일종의 상사병으로 이어진 겁니다. 사실은 나랑 인연이 되지 못한 짝이어서 그냥 패스한 것뿐입니다. 각자의 인생 항로로 다시 흘러가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앞으로 나랑 맞는 짝을 다시 찾으면 되는 일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내가 크게 놓치고 상실한 건 사실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내 팔다리가 잘려나간 것도 아니고 내가 여전히 멀쩡한데 또 다른 남자 만나면 되는 거죠. 아무것도 나는 잃어버린 게 없는 겁니다. 다만 내 것이 아닌 걸 미리 내 것인 양 앞질러 갔던 나만의 착각이 바로 그것을 잃어버렸다며 통곡하고 있는 거죠. 내가 좋은 대학을 나왔으니 내 자식도 당연히 공부를 잘해야 한다는 생각에 어린 자녀에게 공부했다가 아이가 우울증이 온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노인분은 내가 내 자식을 힘들게 뒷바라지했으니 당연히 내 자식은 결혼을 해서도 내 말만 잘 들어야 하는데 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내 말대로 되지 않는 장성한 내 자식을 보면서 상실감을 느낍니다. 아무리 강한 수면제를 먹어도 잠을 못 자는 불면증에 시달리게 된 거죠. 또 내가 1등 신부감 여교사이니까 당연히 내 남편감은 잘 나가야 한다는 생각에 선을 계속 봐도 마땅한 남편감이 눈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한 해 한 해 나이만 들어간다는 좌절감에 결국은 우울증이 와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경우가 언뜻 보면 당연한 듯 당연히 내 것인 것처럼 여겨졌던 것들에 대해서 상실감과 좌절감을 느끼면서 시작됩니다. 이런 착시 현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결국 삶 자체가 우울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됩니다. 내 것이라 착각하는 것은 과거에 내가 이루어 놓은 것은 그뿐입니다. 내가 어제까지 흘러왔던 계곡물에 불과한 거죠. 그걸 지금 내 소유라고 자꾸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로 현재도 미래까지 다 담보될 것처럼 여겼던 것이 바로 내 착각인 거죠. 자유도 생명도 날마다 싸워서 새롭게 얻는 자만이 그것을 누릴 자격이 있다라는 괴테의 말처럼 인생에서 그 어떤 것도 애초부터 내 것으로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내 것이 확실하다, 나 혼자 착각했던 것이 있을 뿐이죠. 너무 힘들다, 답이 없다 싶고 무언가를 크게 잃어버린 것 같아서 자꾸 괴로울 때는 나 자신에게 다시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과연 그게 진짜 내 것이었냐라고 말이죠. 애초에 내 것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100회가 방송된 심통부리기를 애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좋은 선현들의 지혜를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용혁이었습니다.